자, 이제 두 번째 강연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도사유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네. 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문명 대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화적으로 기록돼 있지만 단군 조선이 실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쑥하고 마늘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적인 호랑이나 곰이 아니라 하가점 하층 단계가 오면 기원전 2300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설지광이라든지 소병기 선생 같은 분은 그 요소 일대에 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문명 대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명 대국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새롭게 발견된 도사유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발굴 보고서가 15년에 나왔기 때문에 3년밖에 지금 안 아마 됐네. 학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록에 보면 단군 고조선이 건립되는 시기와 관련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 혹은 요임금 즉위후 50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요임금은 다 신화 시절은 요순 시대 이런 게 신화 시절인 줄 알았는데 도사유적이 발견된다. 실제로 발굴된 이게 벌고 보고서입니다. 4권으로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뭔지 알아요? 최초의 중국이다 이게. 요임금의 왕성인 여기가 최초의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양쪽에 요게 문자입니다. 요거 문자고 요거는 요임금 요자로 해석합니다. 요 제요 고도 요임금의 옛 도성이다. 최초의 중국이다. 예전에 최초의 중국이 뭔지 아세요? 하나라였다는 거예요. 하상주로. 근데 그거보다 위에 요순 시대부터 이제 역사 시대로 갑니다. 이게 그 전시관에 있는 그 도사유적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게 내성입니다. 귀족들이 사는. 이게 13만 평방미터예요. 외성 안에가 280만 평방미터입니다. 여러분 280만 평방이 잘 머리 안 오죠? 여의도 반만 합니다. 여의도 반. 근데 이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가 발굴되는데 왕급의 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황하의 악어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장강으로 내려갔잖아요. 온도가 높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하의 악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발굴 왕릉에서 발굴되는 것 중에 타고라고 기록에만 전하던 악어 가죽으로 덮은 그거 타고라고 기록에는 있는데 실물이 여기서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그걸 타고라고 기록이 있어요. 타고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황하에도 악어가 살았습니다. 요하에서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도사유적은 왜 중요하냐면 요임금의 도성이라는 건 중국 학자들이 공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가점 하층 단계에 뭐가 최초로 나오냐면 치를 갖춘 석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성을 이렇게 쌓는데 돌출부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고구려 성이 특징이 그겁니다. 돌출부가 있어서 치가 있으면은 방어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돌출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선이 여기에 이렇게 돌출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로 적군들이 오면은 치의 양쪽 끝과 여기서 세 군데에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뒤통수에다 화살을 쏠 수 있어요. 치가 있으면. 그래서 고구려가 700년 동안 그 수나라 당나라와 싸워가면서 단일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무지 중요한 공헌을 합니다. 치를 갖춘 석성이. 그 치를 갖춘 석성이 하가점 하층부터 나옵니다. 중원에는 없습니다. 고구려 당시까지만 해도 중원에는 치를 갖춘 석성이 없습니다. 그냥 성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소병기 선생은 강국 단계에 해당하는 대국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설지광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라보다 앞서서 건설된, 즉 시기적으로 앞서는 문명 고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기네들은 비정할 국가 이름이 없지만 우리는 있잖아.
만약에 그 문명 대국이 있었다면 나는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하 문명 지역에서는 하상주 이전에 요순 시대가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죠? 이제 요순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 요순 시대가 열릴 때 요하 지역에서는 문명 고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면 그거는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연구를 해야죠. 중국 학자들은 자기네들이 다 연구해놨지만 비정할 국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고조선 이렇게 말할 리는 없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강연 다 잘 들으셨죠? 자, 키워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는 단군은 신화다,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삼국유사에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이라 해서 단군조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인식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만주일대에서 급항동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처음 중심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보건대는 좀 앞다리를 짚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굉장히 서양과 다른, 서양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지만은 신화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해요. 아까 요순 시대도 옛날에는 신화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도사유적에서는 요임금의 왕성인 도사유적에서는 문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화였다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기록들을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 신화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쑥하고 마늘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고대에는 여하문명 지역에서도 토템들이 나옵니다. 호랑이나 실제적인 호랑이나 곰이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하는 곰족, 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호랑이족.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지 실제적인 곰이 어떻게 마늘 여러분들 돈 벌게? 어? 곰 데려다가 마늘 먹여서 사람 만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화적으로 기록되는 것이지 그 신화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옛날 그 전승되는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신화적으로 각색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냐 신화적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신화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신화적으로 기록돼 있지만 단군 조선이 실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왜 그런 것들이 잘 안 먹혔냐 하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 지역에 우리가 뭐 고조선에 대해서는 평양설, 요동설, 요서설 이런 세 가지 큰 설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그러니까 요서설, 요동설, 평양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무리 뒤져봐도 기원전 2300년에 국가가 될 만한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요한 문명이 발견됨으로써 2300년, 기원전 2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국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나 유적들이 이미 다 발굴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정할 국가명이 없으니까 그냥 문명 대국이 있었다. 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근데 우리는 그걸 비정할 국가 이름을 갖고 있다. 만약에 그게 국가가 있었다면 그거를 우리가 고조선에 비유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다 준비되셨죠? 네, 교수님이 볼 수 있게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키워드 보이시죠? 이게 고조선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파양 동검이 나오는 지역은 고조선과 연결하는 걸 학교에서 지금도 정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비파양 동검이 지금은 하가점 상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비파양 동검은
작년에 새로 발견 심양 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게 있는데 그거는 기원전 18세기에서 한 11세기까지 중간에 어디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10세기로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파형 동검이 지금 비파형 동검 연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작년에 발견된 건 새로 발견된 게 18세기에서 11세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죠?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시키고 하잖아요. 그게 하가점 상층까지만 현재 나오는데 그게 하가점 하층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물론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발굴되는 그 시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가점 하층 단계까지 만약에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다면 뭐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우리 고조선의 그 단군 왕검하면 일단은 제사장 역할과 통치자 역할, 재정 일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제 지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제사 지낼 때 어떤 그런 신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몇 군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유적은 어떻게 해서 발견된 거는 없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제가 저 네, 사진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지금?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천단인데 천단 그래픽으로 복원 이렇게 생겼어요. 놀라운 거는 또 고고학자들은 그거 발견해 놓은 것도 몰랐어요. 근데 건축학자가 이런 사진들을 보다가 야 이게 이상한 거야. 1층의 이 간격하고 2층의 간격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그게 몇 미터고 몇 미터 이런 것만 해놨지 이거를 몰랐던 거죠. 이게 5,500년 전에 천단을 지으면서 내저번 외저번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놀랍죠? 아까 제사유적 아까 천단이 그게 제사지는 이게 여신전입니다. 단독의 여신전. 홍산 사회는 초기 단계에는 완전한 모계 사회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래서 여신을 모셨는데 이게 여신들도 3등급이 있었어요. 제일 큰 주신은 인간의 실물의 3배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2배 사이즈 여신이 나오고 1배 사이즈 여신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신의 얼굴입니다. 여신의 얼굴인데 얼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눈동자는 오구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단추처럼 해가지고 눈동자는 이렇게 바른 손발 복원해가지고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게 실물 사이즈예요. 인간 실물 사이즈의 여신이고 이거의 3배짜리. 그러니까 손이 다르죠? 이게 보통 사람의 실물 사이즈의 손 크기이고 이거는 한 2~3배 되죠? 자, 이거는 귀입니다, 귀. 그 여신묘 지역에서 발견되는 건데 이게 실물 사이즈 기만한 거 잘렸지만 이게 2배 사이즈고 이거는 3배 사이즈입니다. 이게 밑에 조금 잘렸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길이만 16cm입니다. 16cm면 애지간한 사람 뺨 길이 되죠? 이만한 거.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한쪽은 작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주신은 실물의 3배짜리 여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우아량 박물관에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는 이게 이 여인이 걸고 있는 이게 옥웅룡입니다. 곰. 이게 웅녀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얘기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단군 신화를 잘 봐야 됩니다. 단군 신화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원전 2333년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단군 신화는 기원전 2333년은 끝나는 부분이죠. 단군이 건국했다. 그 앞에 수많은 2333년 이전의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곰족과 호랑족이 살고 있었다. 그게 2300년 훨씬 이전일 거 아니야. 건국 이전이니까. 둘이 살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환웅족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이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환웅족이 어디서 오죠? 근데 문화가 앞서 있었어.
그래서 와가지고 정벌하지 않죠? 한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산 얼마나 1000년을 살았는지 500년 몰라요. 하여간 2300년 이전 얘기에 다. 그래서 잘 때려보니까 얘네들이 문화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곰을 토템으로 한 곰족들이 수장이 가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달라. 그건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 문화를 우리한테 전파를 해달라. 가르쳐달라 이거죠. 근데 그냥 가르쳐주면 얘가 우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험하는 거지. 이게 우리 편이 될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야, 마늘과 쑥 먹고 있어봐라. 호랑이 도망가죠? 에라이 난 안 해. 그러고 도망가고. 곰은 끝까지 그래서 자기네 나중에 혼인 동맹을 통해서 같은 부족이 돼버리죠. 그리고 한참 또 살았겠죠. 그리고 애를 낳아가지고 걔가 당군 고조선을 건국한 게 2333년이라고 기원전. 그러면 당군 신화의 거의 대부분은 2333년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뭔 소리 감 잡죠? 그러니까 2333년 이전이면 하가점 하층 이전이면 2330년 그게 하가점 하층 연대잖아요. 그 이전이면 그 위에 바로 홍산문화 쭉 이어지잖아요. 곰족과 호랑이족이 살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신화에서도 연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단 하나 확실한 거는 2300 기원전 2300 이전이죠, 훨씬. 그러니까 그 시기를 넘어가면 바로 요하문명과 만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하문명을 몰랐었기 때문에 기원전 2300년에 무슨 놈의 국가가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홍산문화 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남신상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남신상은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뭐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막 기원전 3000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말이야 빤스도 안 입고 돌도끼 들고 뭐 이런 원시인을 머리에 그린다. 그런 생각을 오늘부로 싹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남신상인데 여러분들 머리 정리한 거 보셨어요? 이렇게 옥판 같은 걸 대고 머리를 해가지고 쫙 정리했어요. 홍산 시기에 옷도 있었고 장화도 있었습니다. 왕관 통형관으로 왕관처럼 이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하나도 배우지 않던 새로운 문명이 새로 발견해. 그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유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역사 교육이 많이 밀려난 거는 저희도 알고 교수님도 알고 되게 슬픈 일인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교수님을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엄마인데 애들한테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교수님께 들은 이 중요한 이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애들한테 전달해야 될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난감한- 걸까? 제가 저도 자, 난감. 비유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시진핑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만나서 여러분들 신문에 났으니까 다 알 거예요.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수많은 역사 이래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알죠?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가 그냥 듣고 말았으면 되는데 무슨 뭐 기자회견 할 땐가 그 얘기를 했어. 시진핑이 그러는데 그렇다더라. 이건 난리가 났죠? 우리 신문에도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시진핑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시진핑의 잘못이냐? 나는 그게 뉴스가 나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황제국으로 끌고 가봐요. 현재가 바뀌는 거죠?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교과서에 담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 그런 공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5년, 6년, 내 생각에는 10년 안에 중국의 교과서가 새로 씁니다. 교과서까지 나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빨리빨리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저 답답합니다. 근데 애들한테는 그 동영상 한번 보라고 그러죠. 네. 팩트니까. 네, 그러려고. 여러분들 보여준 자료들이 다 팩트잖아요. 중국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 걔네들
학자들 이름까지 다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네.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거는 그걸 알아야 알아야죠.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단군 이야기, 고조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뭐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뭐 요하 문명부터 시작해서요, 뭐 도사 유적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듣고 갑니다. 그래서 교수님 덕분에 생각이 한 번 더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다른 가능성을 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